오행하자. 오행이 조화가 되면, 즉 뭐 화목하게 되면 조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화목 이하 다 같게 할게요. 조화. 오행이 화목하면 일세 무죄, 일생 동안 재앙이 없다. 자, 혈기란자. 혈기가 어질러운 자, 어질러운 란자죠. 어지러운 것은, 어지러운 사람은 생평 또는 평생 질병이 많다. 자, 귀신, 입오장, 이병흉. 귀신이 오장에 들어가면 병이 흉하다. 자, 객신, 육경, 이재소. 객신이 헤엄칠 유자죠. 헤엄치고 육경을 헤엄쳐 다니면 이 재소, 재앙이 적다. 자, 이번에는 목, 불수, 수, 자, 혈병. 목이 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의 병이 생긴다. 토, 불수, 화, 자, 기상. 토가 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즉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가 상한다. 원래 화는 화생토로 토를 생하죠. 그런데 토가 화의 생조를 못 받는다. 즉 불수와 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가 상한다. 이런 내용이죠. 금수상관, 한즉 냉수, 열즉 담화, 화토인수, 열즉 풍담, 조즉 피양, 논 담다 목화, 생독 우라금, 금수고상이, 신경허, 수목 상승, 이비위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타 내용을 다 종합한 것 같아요. 금수상관 다 아시죠? 차가운 즉 냉수, 즉 찰냉자 기침수자죠. 그래서 금수상관격에 있어서는 그 차가운 즉 냉한 기침을 하게 되고, 열이 있는 즉 담화는 이제 가래죠. 담화 보면, 여기 보면 담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번거롭고 답답해지는 병증, 심이 나오는 가래가 심이 나오는 병. 이게 이제 화가 많으면, 열이 많으면 담화가 생기고, 몸이 차가우면 그 냉한 기침을 한다. 여기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금수가 특히 수는 별로 없지만 금이 강하신 분이 여기 자꾸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화토, 특히 화가 강하신 분들이 이 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화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부터 뭐 좀 그리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화토인수, 화생토로 그 인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열이 있은즉 풍담이라고 보면은, 자, 풍증을 일으키는 담 또는 풍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담, 이런 거를 풍담이라고 한답니다. 조즉, 마른즉, 이건 열이 있으면 풍담이고, 뭐 건조하면 피양, 이 양자가 가려울 양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풍담이 있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피양. 특히 겨울철에 이제 이렇게 샤워를 자주 하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굉장히 몸이 가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피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 담다 목화. 자, 담을 논하는 것은 목화가 많아서다. 그러니까 목화가 많으면 담이 생기는 것이고, 독이 생기는 거는 화와 금이 엉키는 거다. 그러니까 엉켜서 답답하게 되면, 화와 금이 엉켜서 답답하게 되기 때문에 독이 생기는 것이다. 금수고상, 금수가 마르고 상하고, 그리고 신경이 허하게 된다. 금수가 메마르고 상하게 되면, 그리고 신경이 허약하게 되고, 그러면
수목이 상승, 서로 이기고 서로 왕하고, 그리고 비위가 설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위가 설기된다. 금수가 수목이 서로 이기면, 그러니까 서로 왕하면 왕하고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이 설기된다. 외외 과제 매등륜 일개원기 암리존. 자, 외다는 것은 자 높고 클 외자에 높고 클 외. 그래서 외하면 뛰어나게 높고 우뚝 솟은 모양, 인격이 높고 뛰어남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과거의 급제함. 그리고 매자는 멀리 갈 매. 윤리. 그러면 직역하면 높고 높은 과거에 급제하여 멀리 가는 등의 그러한 윤리 또는 도리. 그런 거는 일개 하나의 원기가 어둘 암자죠. 암암리의 속리자죠.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오랫동안 하는 등의 그러한 그 도리 또는 그런 이치는 그 사주 속에 하나의 원기가 암암리라도 그 은밀하게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주에 나타나있던 나타나지 않던 그게 원기가 안에 사주 속에 있어야만 벼슬을 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외외 과제 매등륜 일개원기 암리전. 그래서 높고 높은 과거에 합격하여 멀리 가는 등의 그러한 도리는 하나의 원기가 은밀하게 또는 암암리에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득진시 황방객 수존 탕류 역중식. 자, 청득진시 청기가 극진함을 얻었을 때는 황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급제자의 명부를 말해요. 그래서 황방의 그 객으로 오르게 되니, 즉 황방의 이름이 오를 것이니, 수존탁기 비록 탁기가 있더라도 역시 중식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이제 청기가 극진함을 얻을 때는 황방 전시 급제자의 이름이 오를 것이니 비록 탁기가 있더라도 역시 과거에 급제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수제 불시 진범자 청기환 혐관불기. 자 수제 우리가 다 알죠. 수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뛰어난 인물은 부시 아니다. 진범은 이제 터럭진자, 태끌진자죠. 티끌진자. 그 다음에 범자는 뭐 평범할. 그러니까 이 진범은 평민, 범인은 일반 사람을 이야기해요. 일반 사람. 그래서 천판. 그래서 이게 중국말로 천판. 여기서 평민, 범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자자는 아들 자자인데 뭐 자식이란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수제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수제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청기가 있어도 오히려 도리어 혐오한다. 관불기. 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제 생각인데 수제면 일반적으로 과거심도 금방 합격하겠죠. 그런데 사주에 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관이 없으면 수제를 할지라도 뭐 벼슬을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긴 하지만 일반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록 청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관이 일어나야 관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수제 중에서 관이 없어서 벼슬을 못한 사람들은 뭐 이제 그 후세에 여러 가지 정신문화에 뭐 남길 그러한 책을 쓴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자, 1호 공명 막설경 일간 듣기 우재성.
자, 2로 공명. 2로 공명은 이제 과거를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하여 명예를 이루는 거. 이제 우리가 2로 출신이라고 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뭐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 뭐 출연한다든지 그래서 벼슬을 산 경우죠. 그런 경우인데, 자, 2로 공명.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말하지 말라. 막설경. 그렇다고 해서 돈 주고 사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식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얻지 않고 다른 경로, 뭐 재물이 됐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벼슬을 얻어서 이름을 날린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름을 가볍게 말하지 마라. 그런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간 듣기, 그런 사주조차도 일간이 길을 얻어야 되고 우재성, 재성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주도 뭐 그렇고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그것도 나름 사주가 잘 흘러가야 여기서 말한 조건이 뭐예요? 기가 듣기, 길을 얻고 그리고 우재성, 재성을 만나야만 그것도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각, 훌로, 백세전. 자, 대각은 중앙의 관척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중앙의 관척. 그래서 누각, 정치를 행하는 관청. 조선시대에는 뭐 사원부, 사관원 등의 총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중앙의 그 관청을 이야기한다. 대각은. 그 다음에 훈노. 훈노는 이제 훈공 해가지고 보면은 나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 훈노, 훈.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각의 훌로. 그러니까 대각이나 그 훈노 이런 것은 백세전, 오랫동안 그 백세 동안 한 세대가 30년이죠. 백세면 3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백세에 전해지는 것은 천년의 천기, 맑은 기와 맑은 그 기에, 맑은 기가 기권, 기틀과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기틀과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고관대작,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공로를 세우고 이런 것이 이제 후세대로 오래오래 전해지는 것은 그 사주의 그 청기가 그 기틀과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청기가 기틀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사주는 그렇게 후세에 오래오래 그 사람의 그 명망이 남겨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병권, 해치, 변관객, 인살, 신청기, 세특. 자, 병권. 우리가 병권 잡으면 이제 주로 군사, 무인을 생각하시면 되죠. 군사나 무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주로 이제 군인이나 그 다음에 그 검찰, 경찰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권, 병권을 잡고 그 다음에 해치, 변관. 해치가 보면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래요. 해치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제도에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건 뭐가 있어요? 판검사들이겠죠. 검찰, 경찰 이런 쪽에 이제 그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사와 군사와 해치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경찰 이런 쪽에 변관을 보면 곡갈변에다가 갓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일제시대 그 판검사들 보면 위에 그 곡갈 모자 이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병권이라든가 이 검경 계통의 그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양인이면 굉장히 이제 드센 거죠. 양인이라든가 칠살 이런 신이 청기 맑고 기가 맑고 그 다음에 기세특, 예, 기세가 특이하다. 청이 맑고 기세가 특이하다. 그래서 이 군사나 병권이라든가 이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양인이라든가 칠살의 그 신기가 굉장히 맑고 기세가 특이하다. 야,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요즘 판검사 뭐 이런 쪽에 계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의 이제 그 오행 중에서 금이 많으면
이쪽 계통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7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찰과 조폭의 한 끗 차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칠살이 잘 정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찰이나 이런 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폭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분번사목 끊어서 읽어야 되지. 분번사목 재관화 격국 청순 신기다. 자, 분이면 뭐 이제 나누다. 원래 이제 나눌 분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방. 그 다음에 번사가 번을 맞다. 이게 번이 이제 이게 울타리 경계.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목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방의 사무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지방관리라 같아요. 지방관리. 그래서 지방관리로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 사목 백성을 다스린 사람은 자 목은 우리가 이제 뭐죠? 그 양떼 목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목 그러면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 나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명은 재성과 관성이 조화를 이루고 재성과 관성이 화를 이루고 격국이 청하고 순하고 맑고 순하고 그 다음에 신과 기가 많다. 신기가 많다. 자, 변시 제4 병수령 예종 청탁 분형령. 자, 변시는 곧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자 변시가 다른 것 없이 곧 이런 말이고 중말로 辨识 해가지고 그 exactly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뭐 就是뭐 이런 말에 곧 뭐뭐다라고 했을 때 곧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시 곧 제 모든 사목이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아울러병, 아울러병자죠. 아울러서 그러니까 and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우를 병이니까 아우를 병. 그래서 곧 모든 관리와 그 다음에 아울러서 수령도 그러니까 지방의 그러한 수령들도 또한 뭐뭐 종 청탁을 따라서 따를 종자니까 청탁을 따라서 그 청함과 깨끗함과 그러니까 맑음과 탁함에 따라서 나눈다. 뭐를 형과 즉 형체와 그림자 형자죠. 형체와 그림자를 나눈다. 휴수 개호운 우개호세 전충시 기숙강. 누구 숙이죠? 누구 숙? 어느 누구 할 때? 예, 누구 숙? 누가 항복하는지를 보아라. 하오 시기숙절. 자, 휴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왕생 휴수사에서 그 휴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쉬고 갇히는 거니까 휴구 또는 기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수, 즉 기륭은 휴수는 매일께 짜잖아. 매일께 매어 있다. 어디에 운에 매어 있다. 운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 매어 있다라는 뜻이죠. 대운에 매어 있다. 더욱 우자죠. 더욱 개호세 더더욱 그 세운에도 매어 있다. 세운과도 관련이 있다. 전충 싸우고 충하고 할 때는 시 보아라. 기숙항 누가 항복하는지를 보아라. 하호 시 기숙절 온화 또 화해하고 좋은 거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은 시 보아라. 누가 더 절실한지를 살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운 보는 법을 이해하고 세운은 이제 1년운이죠. 자, 하위전을 보겠습니다. 하위전. 무엇을 일러 전쟁이라 하는가? 무엇을 일러서 전쟁이라 하는가? 자, 하위충. 무엇을 일러서 충이라 하는가?
자, 하이와 무엇을 일러서 화라 하는가? 자, 화이요 무엇을 일러서 호라고 하는가? 조와 기어 원 역지어정 제조 정원지회 배태 사속 지기. 자, 저화는 자 만들조자 활화자죠. 만들고 화하는 것은 기어원 원에서 으뜸이죠. 으뜸원에서 시작된다. 일어난다. 그리고 또한 지어정 그리고 나서 정에서 멈춘다. 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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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정원의 회합에서 다시 만들고 배태 뭐죠? 아이나 이런 걸 임신하는 거, 베는 거 그런 것은 사가 계속해서 하는 기틀이다. 이렇게 대충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자 이을사 계속 이을속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씩 해석해 보면 자 조화는 혹시나 해서 이제 만들고 한다고 하는 건데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고 죽게 하는 영원 무궁한 대자연의 이치. 이게 조화스럽다. 만물의 조화의 법칙 뭐 여러 가지 그런 조화스러운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대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조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원에서 일어난다. 이제 으뜸원인데 원을 뭐냐? 원이 으뜸, 시초, 천지의 큰 덕. 이렇게 이제 해석해 봤어요. 그래서 조화는 만물의 이치. 여기까지 해석할까요? 조화는 그 만물의 이치. 만물의 이치는 원에서, 즉 으뜸, 시초, 천지의 큰 덕에서 일어나서 지어정, 정에서 멈추며 정은 고듬, 정절, 성심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에 멈추며 다시 제자 정원 전과 원의 해합을 시작하여 정과 원은 배태 그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해서 사속 이을속자죠. 이어서 있는 기틀이 된다. 즉 임신은 뭐다? 임신 아이를 갖는 것은 뭐다? 후손이 하여금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가 시작이 된 그 기틀 그게 이제 조화고 그런 거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조화스러운 거고 조화고 그 조화가 만물 그 으뜸에서 일어나서 어떤 정에서 멈추게 되고 다시 정과 원이 만나서 다시 뭔가가 시작되고 그리고 잉태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후속을 잇기 위한 그러한 기틀이 된다. 굉장히 심오한 말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연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시작이 되고 그게 정에서 머무르는데 그게 다시 회합을 하면 원은 이제 남자로 비교하면 될 것 같고 정은 여자로 비교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과 정이 다시 회합을 해서 새싹을 갖게 하는 그런 기틀이 되고 그것이 후속을 잇게 하는 후세를 잇게 하는 그런 기틀이 된다. 그런 말 같아요. 너무 좀 포괄적인 말들이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조화, 어떤 만물의 생성 법칙은 원에서 시작이 되고 정에서 머무르고 그래서 원과 정이 결합을 해서 회합을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생명체가 후속을 연결해주는 기틀이 된다. 뭐 남녀간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원칙적인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해석은 그렇게 돼 보입니다.